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매도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 영상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날이었어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려보는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주도주로서 기대에 부응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거지만 기대보다 좀 덜 나오거나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도주 섹터가 꺾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결과는 다들 아시는 그대로 기대를 뛰어넘는 굉장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엔비디아의 이번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예요. 지난 4분기 매출액은 22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하면 22%나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로 265% 크게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더 크죠. 13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 전년 대비하면 983%나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이익 증가가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제가 팔고 나서 이렇게 이익이 급증하는 바람에 저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한 2.8배 정도 먹고 팔았는데 밤마다 이불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고 괜히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바보 된 사람이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죠. 남의 주식회사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한 3배 정도 먹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주가가 올라서 한 10배 정도 오르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그때 몰빵해서 들어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서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이 가능한데 군중의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주식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나간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분기죠. 다음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그림처럼 다음 분기 매출액은 약 24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76%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알려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 다음 분기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다음 분기 이익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때 그리고 기대감이 높아져서 PER이 높아지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분기별로 이익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뭐 전년에 100억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올해 200억 이익 냈다 그러면 100%탁 튀어오르니까 좋은데 내년에 150억 이익 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긴 한데도 50%밖에 이익이 증가를 못하니까 이거 이익 증가율이 떨어졌네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인데 이게 분기별로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예요. 전 분기까지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 전 분기 대비로 31%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다음 분기의 영업이익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26% 증가할 것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익이 분기별로 20%나 증가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익의 증가, 즉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익이 처음에는 낮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증가하는 이 구간 있죠. 이때 주식의 주가 상승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느릿느릿 이익이 조금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나온 건 맞지만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건 맞지만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느릿느릿된다 그러면 주가도 이렇게 느릿느릿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3년에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이익 상승률이 늘어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폭발적이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우리보다 뭐 정보력도 굉장히 많은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과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올해 분명히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잘 나온 건 맞지만 분기 이익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할 때 이런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런 이유로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투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장외에서 주가가 다시 9% 올라가면서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확신이 없거나 이게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팔랐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털고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각자 판단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거시경제 앞에선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4분기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의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인 데이터 센터부터 게이밍 이런 부분, 그 외 다수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예상과 다르게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당장 인공지능이 말만 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인간처럼 대화를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주는 거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걸 알고 있지만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도입을 할 때 당장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광고가 안 들어오고 있고 유료 서비스 구독을 하는 이런 구독자들이 갑자기 구독을 끊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막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예상과 다른 실적 악화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투자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시점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인데, 미국의 경기를 선행해서 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가 이번에 또 발표가 됐어요. 2월 발표에서는 여전히 102.7%로 0.4% 전월 대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 언급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단 제조업에서 주당 근무 시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기가 계속 둔화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 10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6개에서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돌아서는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예고는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분기, 3분기에 0%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향후 6개월 내에 미국 경기에서 둔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계속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라는 걸 발표를 해줍니다. 6개월간의 변화율 지표를 만들고 여기에 검은색에 확산 지수를 조합을 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의해라, 이런 경고를 내렸는데 일단 지금은 경고를 해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장의 급박한 경기 침체의 위험 자체는 조금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주고 있는데 2분기, 3분기에는 0%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의 기본 체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에는 계속 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거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였지만 이 경제 흐름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과거에도 미국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경제는 선행적으로 제조업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냥 작은 도시에 삼성전자의 제조업 공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도시 전체의 GDP에서 이 삼성전자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정도로 높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급여도 많이 받고, 그의 가족들이 뭐 헬스케어, 뭐 병원 다니는 거 있죠. 이런 소비, 교육, 문화 등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면서 도시가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장이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줄이고 해고를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가족들의 소비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의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죠. 이게 미국 전체 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과거에는 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행적으로 제조업이 나빠지면 서비스업도 순차적으로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가 깨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그림처럼 소비 지출 둔화와 함께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소비 지출은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는 완전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물론 과거에도 이런 논쟁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의 뉴스인데 2006년 말부터 제조업이 선행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7년 한 해 주식시장도 오르고 서비스업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비스업, 특히 뭐 여행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뉴스 보시면 관광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간다, 외국 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온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여행이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007년에도 똑같은 분들이 많았죠. 서비스업이 더 중요해진 사회다, 사람들 여행 다니는 거 봐라, 제조업은 비중이 낮아서 이제 더 이상 선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왔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제조업을 비롯해서 다수의 과거 수십 년 이상 경기를 선행하면서 침체를 미리 알려줬던 신호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운 이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가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이 경기 침체를 남겨둔 이 막판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실물 경기 선행하는 지표, 이 녹색의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존버를 하고, 실물 경기 선행 지표 상승이 둔화돼서 상승의 기울기가 평평해지면 그때는 현금과 채권 등 이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항상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렇고 2007년, 8년 요 사이,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리고 2022년에 기술주가 한창 붐을 일으킬 때도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나왔습니다. 구닥다리의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논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러나 번번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런 논리를 펼치던 분들이 시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손절한 주식을 저점에 쓸어 담으면서 수익을 냈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구닥다리 같은 생각으로 돈을 벌어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역시나 이런 테크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새로운 논리가 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역사의 반복인지,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안전한 길을 가고 그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로 매매를 잘 하시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보기 힘들고 손절이나 익절에 또 익숙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나면 길게는 몇 년이건 수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각자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